안녕하세요, 축수저입니다. 리버풀과 아틀레틱 클로버의 프리시즌 경기는 더블헤더 2경기 모두 리버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새벽 1시와 4시 경기였는데 1시 경기에는 주로 유스들과 비주전 선수들이, 2차전에는 주전 멤버들이 나와 경기를 치렀죠. 이왕이면 1시. 오늘은 주전 멤버들이 나온 2차전 리버풀의 전술과 신입생 및 주요 선수들의 모습은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경기 주전 mem버 중 명단에서 제외된 선수는 총 3명으로 알리송, 반다이크, 메갈리스터였는데요. 그 외 모든 주전 멤버들이 선발 출전하며 25-26 시즌 리버풀의 전술을 제대로 보여준 경기가 되었습니다. 리버풀의 이번 경기 전술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변형 백스리를 활용한 후방 빌드업, 그리고 유기적인 스위칭 플레이입니다. 먼저 리버풀의 후방 빌드업 시스템을 확인해보죠. 제 생각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시스템은 프림퐁이 오른쪽으로 전진하고 캐리케즈가 좌측 스토퍼가 되는 변형 백스리를 구축한 뒤 흐라벤베르가 중앙에서 받아주는 3일 빌드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보슬라이나 비르츠가 흐라벤베르를 도와 아래로 내려오면 3위 빌드업 대응이 되기도 하죠. 캐리케즈가 좌측 스토퍼가 되며 백스리를 구성하면 미드필더 3명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상대의 압박이 거세게 들어올 경우 미드필더 1명은 캐리케즈의 공백이 발생한 왼쪽 풀백 자리로 위치를 옮기고 중앙에 미드필더 2명이 내려오면서 3-3 대응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리버풀은 의도적으로 후방 왼쪽 지역에서 빌드업을 진행하고 왼쪽 풀백 자리에 선수를 배치하면서까지 왼쪽에 과부하를 걸어버립니다. 아무래도 왼쪽에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 상대의 압박은 왼쪽에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반면 오른쪽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오른쪽은 프림퐁과 살라가 비교적 높은 위치까지 전진하고 한 선수는 의도적으로 넓게 벌려 공간을 확보하죠. 왼쪽과 중앙에서 풀어낸 빌드업을 오른쪽으로 연결하기만 한다면 살라와 프림퐁에게 좋은 찬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지금 장면이 바로 리버풀의 변형 백스리 빌드업 장면입니다. 캐리케즈가 왼쪽 스토퍼가 되어 엔도, 코나테와 변형 백스리를 만들고 흐라벤베르가 내려와 빌드업을 돕죠. 상대의 압박이 비교적 높은 곳까지 전진하자 비르츠는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아래로 내려오고 소보슬라이는 캐르케즈의 공백이 발생한 왼쪽 풀백 자리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프림퐁과 살라는 전혀 화면에 보이지 않죠? 아마 한 선수는 우측 메잘라 자리에, 한 선수는 터치라인 근처에서 폭을 벌리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리버풀은 다양한 후방 백스리 멤버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캐리케즈의 왼쪽 스토퍼뿐만 아니라 캐리케즈가 전진하고 흐라벤베르가 내려오는 라볼피아나 변형 백스리, 흐라벤베르가 우측 스토퍼가 되는 변형 백스리 등 다양한 후방 빌드업 대응으로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죠. 전술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느끼는 장면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빌드업의 중추가 되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흐라벤베르의 위치를 보고 선수들은 자기가 이동해야 할 공간으로 망설임 없이 이동해버립니다. 상황마다 모든 각본이 짜여져 있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뛰어난 개인 능력까지 갖추고 있으니 말이죠. 흐라벤베르가 라볼피아나로 내려온 이 장면은 중앙의 비르츠와 소보슬라이뿐만 아니라 프림퐁이 오른쪽 메잘라에 위치합니다. 이러한 대응이 갖춰질 경우 우측은 프림퐁과 살라가, 좌측은 캐르케즈와 학포가 만드는 콤비네이션이 가능해집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스위칭입니다. 이 장면에서 살라는 바깥쪽으로, 프림퐁은 안쪽으로 좁혀있죠. 하지만 이 장면을 보면 살라가 안쪽으로, 프림퐁이 바깥쪽으로 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대부분의 팀들이 저 정도 스위칭은 하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리버풀의 경우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이번 시즌 프림퐁은 리버풀로 이적했고 아마 브래들리의 폭풍 성장이 아니라면 우측 풀백 주전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프림퐁은 빠른 주력과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통해 공격에 가담하고 심지어 마무리까지 지어줄 수 있는 아주 공격적인 풀백이죠. 하지만 리버풀은 지난 몇 시즌간 이러한 스타일의 우측 풀백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전임자 아놀드죠. 아놀드는 주력보다는 킥력으로 보다 미드필더 같은 성향을 나타내며 팀의 빌드업을 돕고 오히려 직선적인 오버래핑은 왼쪽 풀백인 로버트슨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상황에서 살라는 오른쪽 측면 라인을 따라 넓게 벌려 볼을 받고 볼을 가지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플레이가 많았고 혹은 공격 지역 깊은 곳까지 전진했을 때만 안쪽으로 좁혀 아놀드의 오버래핑 각을 열어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전임자 아놀드와는 다르게 직선적이고 파괴적인 오버래핑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프림퐁과 호흡을 맞추게 되면서 빌드업 과정에서 살라의 모습은 좀 더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리버풀의 전술을 봤으니 선수 개인의 퍼포먼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입생들부터 보시죠. 가장 핫한 신입생은 역시 비르츠죠. 프리시즌 비르츠의 모습을 보면 솔직히 좀 무섭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너무 잘해서 문제라는 거죠. 비르츠는 이번 경기 소파스코어 기준 평점 6점을 받았고 스탯적인 면에서 무난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총 74분을 소화하면서 패스 성공률 80%, 키패스 2회, 크로스를 6번 시도해서 1번 성공했고 롱패스는 3번 시도하여 2번 성공했죠. 또한 빅찬스 미스 2회, 드리블을 4번 시도해서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는 아쉬운 스탯도 존재했습니다. 저는 오늘 느낀 것이 비르츠 같은 선수는 스탯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두 가지 장면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기본적인 장면이거든요. 리버풀의 순간적인 역습 찬스에서 비르츠가 볼을 받았고 비르츠 앞에 수비수 하나, 그리고 전방으로 침투하는 공격수와 그걸 막는 수비수는 각각 2명으로 숫자가 같습니다. 이때 일반적인 선수들은 좌측으로 침투하는 에키티케에게 패스를 넣어주거나 접고 롱패스로 살라에게 길을 열어주는 선택을 내리겠죠. 하지만 이때 비르츠는 정말 최선의 선택을 보여줍니다. 간단한 바디 페인팅으로 자기 앞에 있는 수비수를 제쳐냈고 그대로 살라에게 넓게 벌려주는 패스를 넣어주면서 살라가 상대 수비수와 1대1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비르츠가 상대 수비수를 제쳐내는 장면을 보면 진짜 축구 쉽게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장면이 더 놀라웠는데 지금 보시면 흐라벤베르가 볼을 잡고 있고 비르츠의 위치는 상대 1차 합방 라인 사이 공간으로 볼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역시 그 공간을 놓치지 않았던 흐라벤베르는 그대로 비르츠에게 패스를 건넸죠. 하지만 공간은 좁았고 당장 달려드는 선수는 3명이나 있습니다. 비르츠는 바로 메잘라 자리에 위치해 있는 살라와 2대1 패스를 시도합니다. 그 결과 오른쪽 프림퐁이 뻥 뚫린 공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상대 수비수를 끌어들인 뒤 센스 있는 패스 3번으로 오른쪽 프림퐁에게 연결해버리죠. 이런 모습이 비르츠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비르츠는 템포를 올려야 할 타이밍에 자신만 템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팀의 템포를 함께 높여줄 수 있는 퀄리티를 가진 선수입니다. 그리고 드리블이 필요할 때는 드리블을, 패스가 필요할 때는 패스를 하고 슈팅이 필요하면 지체하지 않고 날카로운 슈팅을 보여주죠. 이런 부분에서 비르츠는 팀에게 필요한 최선의 선택을 굉장히 높은 확률로 가져가는 선수입니다. 평점은 낮을지 몰라도 이번 경기 비르츠의 모습은 최고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다음은 에키티케입니다. 저는 에키티케를 보면서 기분이 엄청 좋았습니다. 스카우팅 리포트에서 말한 움직임을 똑같이 가져갔거든요. 에키티케는 총 57분을 소화하면서 1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슈팅은 수비에 막힌 슈팅 1개를 기록했습니다. 키패스도 2개나 기록하면서 평점은 7.8점을 받았습니다. 어시스트 장면을 확인해 보시죠. 이 장면처럼 이번 경기 에키티케는 왼쪽 측면으로 빠져 학포와 스위칭을 가져가는 플레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원래 에키티케가 좋아하는 움직임이기도 하죠. 아무래도 반대쪽은 프림퐁이 높게 전진하고 살라도 있으니 비교적 전진 비율이 낮은 캐리케즈의 왼쪽에 에키티케가 가담해주면 리버풀로서는 좋은 움직임이 나올 것이니 리버풀의 스트라이커 자원으로는 안성맞춤의 움직임인 것이죠. 어쨌든 에키티케는 여기서 소보슬라이의 침투 패스를 받아 왼쪽 깊은 지역까지 전진합니다. 여기서 오른발로 헛다리를 짚은 뒤 왼발로 컵백 크로스를 올립니다. 이 큰 체구에서 정말 부드러운 헛다리가 나오는데 제가 스카우팅 리포트에서도 헛다리 잘한다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이 컵백 크로스는 살라에게 연결되어 곧바로 선제골로 이어집니다. 에키티케의 능력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자 앞으로의 에키티케 활용법을 나타내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케르케즈입니다. 케르케즈와 프림퐁은 아까 빌드업 장면에서 많은 설명을 했었죠. 전술적인 장면은 이미 많이 봤으니 개인 퍼포먼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면 먼저 케르케즈, 저는 정말 좋게 봤습니다. 일단 수비든 공격이든 정말 저돌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이번 경기 변형 백스리의 스토퍼가 되느라 공격 장면을 많이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간간히 나오는 공격 장면에서도 직선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었죠. 로버트슨의 전성기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프림퐁. 리버풀의 이번 시즌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선수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측에는 살라가 있기 때문이겠죠. 지난 시즌 환상적인 모습을 보인 살라였기 때문에 프림퐁과의 조합이 얼마나 잘 맞느냐에 따라 살라의 퍼포먼스도 달라질 수 있을 테니까요.
일단 프림퐁이 워낙 직선적이고 빠른 선수라 상대가 당황하는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속도감이 정말 미쳐서 프림퐁 혼자 배속 걸어놨나 싶은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흔히 번뜩인다고 하죠. 다만 아직 적응하지 못한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자주 미끄러져 넘어진다던가 드리블 미스가 발생하는 장면이 있어 의욕이 조금 앞서나 싶은 장면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살라와의 조합 자체는 좋아 보였고 보다 높게 측면으로 벌려 전진할 수 있는 프림퐁이 있으니 살라가 좀 더 중앙에서 관여하면서 시즌을 보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다만 프림퐁은 변형 백스리의 스토퍼가 되기엔 부적절한 프로필이라 캐릭헤즈의 공격 가담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캐릭헤즈도 공격 가담이 정말 좋은 선수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기존 선수 중 주요 선수들만 간단하게 코멘트하자면 일단 흐라벤베르, 축신입니다. 후반에 중앙에서 한 번의 터치로 수비수를 제쳐버리는 장면이라던가 학포의 득점이 나온 장면에서 슛페이크로 수비수를 속여내고 중거리 슛을 가져가는 장면이라던가 아름다운 볼 컨트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기동력과 수비력까지 장착한 이제는 프리미어리그뿐만 아니라 전세계 탑급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소보슬라이, 이를 갈았던데요. 비르츠가 합류하면서 기존 미드필더 3인방 중 소보슬라이가 가장 유력한 벤치행 멤버가 되었죠. 다만 오늘 경기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프림퐁이 전진한 후방 뒷공간을 코나테와 함께 커버하는 장면이나 미친 킥력으로 전환하는 장면, 다리 사이로 공을 빼면서 탈압박하는 장면 등 좋은 장면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맥알리스터 긴장해야 합니다. 오늘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준 코나테와 적극성을 보여준 엔도 와타루, 경기력은 그닥이었지만 두 골을 터뜨린 학포 등 전체적인 퍼포먼스는 정말 좋았던 리버풀이었습니다. 한 가지 우려점이 있다면 이번 경기 두 골 모두 세트피스에서 실점했는데 반다이크의 공백이 있더라도 세트피스에서의 대처법은 필요해 보였습니다. 앞에서 잘라 들어오는 움직임을 많이 놓치더라고요. 이번 시즌이 정말 기대되는 리버풀. 다음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커뮤니티 실드인데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